다음 소식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아이템 송영길, 박주민 서울시장 공천 배제, 내홍 빠진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이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네. 결정을 하면서 지금 민주당 내부의 내분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소식이 어젯밤 10시쯤 굉장히 좀 늦은 시간에 알려졌는데요. 네. 민주당 전력공천관리위에서 송영길, 박주민 의원을 아예 이제 서울시장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결정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곧바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6일 지방선거 포기하는 자해 행위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역시 이 전쟁 같은 법사위, 어제 이 법사위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 이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전쟁 같은 법사위 중에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불만을 좀 우회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윤호중 비대위원장 일단 수습에 좀 나선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네. 이 윤호중 위원장의 오늘 아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발언을 일단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는 못했는데요. 네. 일단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윤호중 비대위원장 일단 이 전략공천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이 의견 정도를 내는 곳이라면서요. 이 어차피 최종 결정 권한, 이 공천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비대위가 가지는 것이다. 결정은 어차피 비대위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100% 결정이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비대위 회의를 해서 네. 오늘 자정안에는 송영길, 박주민 이 배제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좀 결정을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윤호중 이 비대위원장이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다라고 좀 수습을 하는 좀 그런 모습인데 글쎄요, 이게 수습이 될까 싶은데요, 김현 기자.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일단 송영길, 박주민 두 사람 어제 즉시 반발을 했지만 오늘도 계속 이 전략공천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송영길 전 대표의 이 작심 비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민주주의 정당에서 의견이 하나로 통일될 수는 없겠지요. 오늘 박지원 공동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생각이 다른 것은 민주적 수렴을 통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이 여러 가지 혼란을 잘 수습해서 비대위가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비대위에서 여러 다른 목소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위 결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정을 보고 저도 좀 고민을 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법사위 일소위를 진행 중이어서 직접 연락받지는 못했고요. 지인이 연락을 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힘들고. 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 출마에 대해서 자꾸 지금 대선 책임, 대선 패배 책임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상 이 얘기는 이재명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민주당으로 보면은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저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법사위에 좀 몰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있을 이 비대위의 결정을 본 후에 자신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 이 공천에서 배제된다고 말하니 사실 당사자들입니다. 당사자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까지 송영길 전 대표를 배제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금 여기저기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예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좀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내놔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공천 경선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반대했지만 충북은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실패에 책임 있는 분을 공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대선 때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선거 결과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전 당대표를 탈락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고무줄 잣대입니까?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야기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부동산 논란으로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이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충북에 단수로 추천을 해놓고 똑같이 대선 패배 이야기하면서 송영길, 박주민 왜 배제시키냐. 전략공천위의 결정에 좀 이게 잣대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략공천위원장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략공천위원회가 아니고 공관위에서 결정을 한 거다. 공관위는 비대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곳인데 왜 우리 지금 전략공천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려온 결정을 조금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냐. 네. 이렇게 두 사람이 지금 SNS로 설전을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부 지금 곳곳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유영아 교수님. 지금 보면 이 서울시장 공천 문제를 놓고 내홍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모습을 두고 사실상 이건 공천 문제가 아니라 당권 싸움이 벌어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게 8월에 전당대회 때 이제 이재명 고문이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낙연계라든가 다른 계파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초보전으로서 현재 서울시장 경선에 대한 공천권 다툼이 있다. 이런 것이 아마 정리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게 내용이 복잡하고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진전되고 있는데 저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저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중심을 좀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전략공천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면 오늘 아침에 결정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또 저녁에 하겠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전략공천이라는 거는 항상 말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힘센 줄에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공정성이라든가 어떤 공평성을 상당히 해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위험할 때 비상시기에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 박주민과 송영길을 제외한 다른 인물로 대안으로 내세운 인물도 마땅치가 않은죠. 박영선 전 장관을 얘기했는데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 흔쾌하게 당원들이 오케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개파 다툼이 되는 얘기 나오는 거고 그럼 이낙연 후보를 추대하자. 이낙연 전 대표를. 이낙연 전 대표 본인도 좀 부인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를 추대한다는 것도 과연 나갔을 때 경쟁력이 있겠냐 이런 회의감이 있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박지원 위원장이 잘 얘기했는데 경선을 하면 됩니다. 국민 50% 당원 50%가 어떻게 하든 간에 다 경선을 해서 서울 시민과 당원이 판단하게끔 그들이 결정하게끔 또 그것이 맞을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경선 과정에 서울시장에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저렇게 전략공천위원회다 뭐 비대위다 해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민주당이 상당히 잘못하는 것이다. 저것은 제가 봤을 때 빨리 오늘 저녁이라도 수정을 해서요. 그리고 당원들도 지금 다 경선하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아요. 그들을 강성당원이라고 몰지 말고 많은 당원들이 그런 중론을 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좀 지혜로운 그리고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좀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신 게 뭐 전략공천 후보로 뭐 누구누구가 거론된다라고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김영 기자, 네. 이 전략공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누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박영선 전 장관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뭐 민주당 비대위 관계자 역시 이 박영선 전 장관을 만나서 출마 의사를 좀 물어볼 의사를 타진할 생각이 있다면서 만약에 박 전 장관이 수락을 한다면 뭐 추대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가능성 언급을 했습니다. 또 뭐 조호섭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후보 등록하신 분들 외에 지금 거론이 되는 인물 중에 박영선 장관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저희 프레스룸이 직접 이 박영선 장관 측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봤는데 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주말에 박 전 장관 만났을 때 전혀 뭐 언급이 없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은 곤란하다. 아직은 좀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박영선 전 장관 말고 사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낙연 전 대표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 얘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좀 분위기가 다른데요. 네. 이낙연 전 대표는 강하게 지금 출마 가능성을 좀 부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영선 장관과 좀 다른 모습인데 이낙연 전 대표 어제 한 매체와 좀 문자로 인터뷰를 가졌는데 네. 여기서 서울시장 출마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않고 있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여기서 이제 출마하지 않겠냐, 이거 최종 의사로 봐도 되냐 재질문이 들어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몇 번을 말하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일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프레스룸이 이낙연 측 관계자 역시 네.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여기 저희가 들어본 이제 이낙연 측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다른 지역 뭐 그리고 구청장 그다음에 뭐 시의원 같이 좀 여러 곳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나와주는 게 좋은데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유가. 이재명 상임고문 같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가지고 민주당 여러 내부에서 좀 나와달라 이렇게 삼고철회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면 네, 이낙연 대표가 좀 나와줄 수 있는데 이재명 상임고문이 그런 모습은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민주당 내부에 좀 민감한 분위기를 대신 좀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 프레스룸에서 김영 기자 취재를 직접 한 거에 따르면 이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서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나올 수 있는데 이재명 고문이 지금 그런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보면 이 고문이 나서서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많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 송영길 전 대표 출마도 이렇게 자꾸 막는 게 지금 친문하고 친 이재명하고의 지금 갈등 권력 투쟁이 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원인은 선거 대선 책임의 실패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친문에서는 이재명하고 송영길 이분들이 후보하고 당 대표로서 잘못한 거다. 그래서 졌다. 네.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0.73%포인트로 졌으면은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못한 게 많은데 부동산도 0.73이면은 내가 했으니까 그렇지 사실상 이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서로 상대방 나는 출마 지금 서울시장 나가서 여당이 이기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오세훈 시장 한 지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나가기는 싫은데 상대편 파에서 나가는 건 또 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좀 있으면은 당 대표 올 여름에 선출하는데 네.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면 아무래도 서울시 민심을 그쪽에서 좀 더 갖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가기는 싫은데 상대편도 나가면 안 돼. 뭐 이런 거니까 굉장히 좀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나오면 낙방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손을 잡아주면은 나갈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지금 권력 투쟁이고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치적 제기하면은 나는 죽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차기 대권 도전하고도 저는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권력 투쟁이고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재명 고문이 이 손을 내밀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서울시장 경선을 놓고서 지금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오늘과 내일 지금 이 경기도지사 이 경선 여론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 기자. 네.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김은혜 이 두 사람 2파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민심에서는 누가 더 우세하다고 나와요? 네,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경기도지사 이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를 물은 결과 이 다자구도에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 선두를 나타냈습니다. 27%의 지지율을 얻어서 이 다른 후보들을 조금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양자 대결에서도 조금 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이제 맞붙었을 때 양자 네. 대결의 모습인데 이때도 김은혜 의원이 이 유승민 전 의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지지를 얻어서 굉장히 좀 유승민 후보보다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네. 이 국민의힘 후보끼리 이 적합도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두 사람이 35%대 34. 그리고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이 오차범위 앞에 아니지만은 앞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앞서 이제 다른 후보들과의 비교와는 좀 다른 결과를 나타내서 네. 눈길을 끄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유영화 교수님. 네. 지금 보면은 다자구도 양자구도 다 지금 이 김은혜 의원이 좀 더 유승민 의원보다 좀 경쟁력이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 후보 적합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상당히 초접전입니다.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앞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분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후보는 아무래도 좀 당원들의 지지보다도 일반
중도층이라든가 젊은 층의 지지율이 높은 거고요. 네. 반면에 이제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과 상당히 가깝고 또 대변인도 하지 않았습니까? 인수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당원들이라든가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돼야 윤석열 정부에 많은 힘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윤석열 당시 후보하고 대립각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되면 또 하나의 인물로 비춰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저해할 수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중도층이라든가 일반 시민, 학생들, 젊은 층에는 김은혜 후보보다는 유승민 후보가 앞서는 거로 여론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딜레마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 여론조사가 이제 당원 50%, 국민 50%씩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는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반 시민들보다도 당원들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편을 좀 기울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결과는 봐야겠습니다. 예. 네, 이제 당심과 민심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아니겠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다음 마지막 소식도 좀 알아보죠. 이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아이템, 퇴임 19일 앞으로 이 사저 인근 떡 돌린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뒤 머물 이 마을에 새 사저 준공 승인이 났는데요. 입주 준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내외 이름으로 된 떡을 인근 5개 마을 600가구가 넘는 주민들에게 돌렸는데요.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웃이 되어 반갑습니다. 문재인 김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이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고요. 저 상자 안에는 뭐 팥시루떡, 약밥즙이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웃 주민들에게 돌렸다고 하고요. 이렇게 입주 준비에 좀 분주한 모습. 어제는 좀 대통령 내외 짐까지 이사가 되고 있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말 퇴임이 임박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 청와대 안에 지금 같이 문재인 정부에서 좀 힘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자신의 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여러 장을 올렸습니다. 이 당시 임기 때의 사진은 아니고요. 지난 네. 2016년 문 대통령이 한 3주가량 네팔을 향한 적이 있는데 여기 탁 비서관이 동행을 했거든요. 당시에 찍었던 사진 3장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야인의 모습이죠. 지금 보시면 그러네요. 저렇게 음악을 듣고 있는 사진 밑에는 음악의 네. 진심이었던 대통령이라는 네. 문구가 달렸고 강아지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 사진에는 댕댕이의 진심이었던 대통령, 또 이런 나무 사진에는 나무 사랑의 진심이었던 대통령이라는 문구를 담았거든요. 네. 이 매사에 진심을 다했다라는 메시지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개인 애정이 묻어나는 그런 멘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지자들의 또 댓글도 많이 달려 있고 이 퇴임을 네. 앞두고 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문 대통령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5월 10일 0시부터 이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를 좀 개방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9일까지만 있고 뭐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 자고 10일 날 취임식을 참석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결정되기까지 굉장히 좀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이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보면 처번에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지금 윤석열 정부, 이 윤석열 새 정부에서는 취임식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청와대를 공개하겠다라고 또 입장을 살짝 바꿨어요. 네. 근데 그런다고 하면 사실 앞서서 신경전을 벌일 필요도 없었던 거 아닌가. 그렇죠. 여전히 좀 소통이 네.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서로 좀 필요 없는 신경전을 한 거죠. 10일 날 취임식 날 당일 날 0시에 청와대 개방한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듣기는 좀 거북할 수도 있고 문 대통령도 새 대통령이 용산으로 간다면 좀 일찍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할 텐데 그걸 또 뭐 예비비 승인이나 이런 거 갖고 또 발목 잡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정말 아쉬운 게 새 대통령하고 물러나가는 대통령이 국가의 그 경영 노하우, 안목지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남북 회담이나 한미 회담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좀 만나가지고 앞으로 20일 남았거든요. YSDJ는 옛날에 8번 만났어요. 옛날 한 번 의례적으로 만나지 말고 더 좀 만나서 얘기 좀 하고 또 문 대통령이 마지막 하나까지 정보 공개를 좀 더 확실히 좀 해라.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좀 더 만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탑 기사를 좀 정해볼까요? 이 오늘 장관 후보자들의 이 각종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민심 탐방을 떠난 윤 당선인, 글쎄요, 해소되지 않는 의혹들이 민심 탐방의 효과를 좀 반감시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탑은 윤 당선인 호남 방문 후보자들 의혹 일파만파로 결정하겠습니다.